네, 그러시면 왼쪽에 자리하신 조한철 배우님부터 캐릭터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신경쇠약 직전에 아내에 출연한 배우 조한철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더 펜션에서 신경쇠약 직전 아내 미경 역할 맡은 배우 박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출을 맡은 윤창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펜션에서 숲으로 간 여자에서 숲으로 간 여자 역의 배우 이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숲으로 간 여자에서 남자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숲으로 간 여자 감독 유상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션 주인 제작 역을 맡은 조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영 역을 맡은 신소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두 분과 같이 작업을 했던 양종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 펜션에서 저희 미래에서 온 여자의 인호 역을 맡은 배우 이희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서 온 여자에서 소희 역을 맡은 황선희입니다. 예, 저는 연출을 맡은 정어덕재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좌측에 네, 기자님. 네, 저 헤르드법의 안태현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조한철 배우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4개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에피소드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제 박효주 배우님과 또 호흡을 맞추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게 바뀐 듯한 느낌이어서 역할 자체가 보통 이제 남편이 좀 뭐랄까 그 아내한테 좀 내용을 정리를 못했는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자면 케미를 어떻게 좀 맞추셨는지부터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질문하시다가 지금 저도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정리가 안 되신다고 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요즘 남편들이 대부분 저만 그러고 사나요? 대부분 집에서 가정에서 많이들 주도권이 여성 특히 저희 영화의 이제 추호 캐릭터는 더욱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캐릭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도 아내는 그러니까 똑같이 불행을 겪었고 그랬지만 아내는 남편이라는 배출구라고 할까 그런 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근데 남편은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정말 어디에도 배출할 수 없는 저희 감정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폭발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고요. 예, 저희 케미는 박효주 배우님이 여배우 같지 않은 여배우라 정말 편하게 상대 배우를 정말 편하게 해주는 배우예요. 네, 그래서 막대해도 되고 친구 같은 여배우라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저기.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신수원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영화 잘 봤습니다. 조재훈 씨랑 박효주 씨에게 각각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조재훈 씨는 옴니버스 영화에서 3편이나 출연을 하셨는데 펜션 주인 역할을 해보셨던 소감이나 아니면 에피소드가 3편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효주 배우님께는 그 아이가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몰입하시거나 연기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셨는지 이 캐릭터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옆에 계신 감독님, 양정원 감독님께 연락이 와서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저를요? 왜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해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작품 하면서 되게 재밌는 작품을 같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뭐 그 처음에 알려지기를 저의 첫 멜로 연기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되게 기대를 하고 이 작품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멜로는 전혀 없고요. 그냥 사실은 근데 대신 옆에 계신 소율 씨랑 그 장면이 있긴 있었는데 살짝 뽀뽀씬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뭐 잘 맞지 않았는지 편집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일단 먼저 그거를 저랑 같이 그런 씬을 찍어주신 소율 씨한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그때 사실은 좀 여배우랑 그런 뽀뽀 씬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거든요. 그 얘기 할 줄 알았죠. 그래서 가글을 한 통 다 써서 하기 전에 잇몸이 헐어가지고 소율 씨가 저한테 오빠 입에서 무슨 민트 향 난다고 그랬던 촬영 현장 기억이 나고요. 사실 저희가 4개 에피소드를 주 이루고 있고 제가 펜션 주인인데 사실 만난 배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 촬영하기 때문에 이희경 씨 같은 경우는 촬영 끝나고 최근에 본 게 저희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재밌었던 기억이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찍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날 촬영을 했는데 그 눈을 다 녹여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서 뭐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하여튼 행복한 촬영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첫 엄마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는 좀 감정의 그런 게 굉장히 깊은 작업이어서 조금 도전 아닌 도전의 마음으로 시작은 했었는데 사실 제가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한 거야 하면서 사실 감독님한테 중간중간에 만날 때마다 볼멘소리도 하고 생각 이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촬영 일정이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이게 너무 길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렴 제가 살아가는 그런 흐름하고 또 그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만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배우의 그런 흐름에 있어서도 저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됐던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돌아보니 그런 어떤 고통이라든지 그런 엄마 자식 그리고 어떤 사람을 잃게 되는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해서 조금 그 전에 제가 공감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그들의 슬픔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이 공부가 되고 연기 외에도 어떤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배웠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류장하 감독님한테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펜션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렇게 또 4명의 감독님과 또 8분과 이런 배우분들과 함께 하게 된 계기와 기획 의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하고 1편 감독 윤창모 감독, 그다음에 양정현 감독, 정호덕재 감독 이렇게 다 아주 뭐 친동생 같은 친한 선후배 같은 동료들이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같이 펜션에 다니면서 가끔씩 뭐 몇 달에 한 번씩 가면 펜션에 자주 갔어요. 가서 남자 넷이 모여서 뭐 그냥 놀고 그냥 잠시 그냥 뭐 밥해 먹고 산에 가서 걷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서로 만나면서 펜션에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양조연 감독이 이렇게 노는이 우리 시나리오 한번 써보자. 그래서 좋은 생각 써보자. 그래서 서로 이제 4명이 한 달 만에 시나리오를 써갖고 왔어요. 뭐 휴양림을 공통의 장소로 할 것인가, 펜션을 공통의 장소로 할 것인가 하다가 펜션으로 정했고 그래서 각 장르를 4명이 나누어서 이렇게 썼죠. 그렇게 써서 우리 또 여기 제작했던 하정환 대표도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영화했던 후배인데 그걸 보여줬더니 자기가 한번 영화를 자기 되게 재밌게 봤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어떻게 이거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안 믿었었는데 근데 투자를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그러면 신소율 씨한테 제가 한번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김노열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시공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쉬운 부분 있으신지 감독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뻔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시공간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저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은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감독들끼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유정아 감독님 혹시. 그래도 저는 어디 숲으로 도망갈 때가 있어가지고 좀 덜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숲으로 도망갔었고요. 아무튼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제약된 공간을 가지고 쓴다는 시나리오 쓸 때 오히려 공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뭐라고 하죠? 그 상상력이랄까 그런 게 조금 더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아무튼 다들 좋은 공간에서 추위에 떨면서 우리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그럼 기자님들 질문을 생각하고 계실 테니까 신소율 배우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짧은 호흡의 에피소드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눈물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야외 촬영이 거의 없어서 정말 공간의 제약을 받고 펜션이라는 처음 가보는 공간 안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이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제 가족 중 누군가도 여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약간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확실히 가족을 생각하니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저쪽이요. 예, 저 KDK 한지 기자고요. 이희경 씨하고 이영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두 분 출연 계기가 좀 궁금하고 특히 이제 이영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만에 좀 긴 호흡의 영화를 좀 만난 것 같아서 좀 반가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두 분 출연 계기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연락이 와서 시나리오를 받았고 근데 이게 마치 제 기억에 의하면 시나리오를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정도로 오래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그 전에 미팅을 더 많이 하거나 또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되게 만나진 않았지만 믿음이 있어서인지 촬영까지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전 좋았습니다. 예. 옴니버스란 영화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하고의 호흡은 같이 못해도 이걸 하나의 장소에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하고 좋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저희 집에 바 위에 굉장히 오랫동안 놓여져 있었는데도 전 기다려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저는 계속 배우 생활을 하면서 사실 좀 제가 계속 맡아왔던 역할이 차갑거나 도시적이거나 좀 냉정하거나 좀 강한 인상의 캐릭터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의 색깔도 굉장히 뭐 드라이하다거나 강한 색깔의 작품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 류장하 감독님 그 전작들이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어요. 되게 따뜻한 시각이 좀 돋보이는 작품들이어서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따뜻한 시각이 많이 들어간 작품에 출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기대하고 바래왔는데 요청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응하게 됐고요. 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작품 영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좋은데 사실 제가 제일 아마도 저한테 기회가 가장 적게 주어지는 역할이 어떤 장르가 있다면 멜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나 기대보다 되게 빨리 와서 되게 감사하고 되게 영광스럽게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요. 네, 무비스트 박국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이영진 배우님하고 김태훈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이 로맨스 같은 연기를 펼치셨는데 약간은 그 불편한 관계라고 해야 하나? 그런 장면들을 쫓아가면서 몰입해서 잘 봤는데 두 분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또 연기하시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번 작품에서 처음 뵙게 된 거예요, 태훈 배우님을. 근데 워낙에 인상도 되게 부드러우시고 좀 따뜻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 자상함에 많이 기대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더 패션이라는 작품 내에서 사실 다른 파트들은 캐릭터나 어떤 사건에 집중돼 있는 반면에 저희 그 숲으로 간 여자는 캐릭터보다는 관계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박혁건 배우님과 김태훈 배우님과의 호흡에 되게 많이 중심을 뒀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 되게 무서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처음 만났는데 너무 낯을 가리고 쑥스러워하고 막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모습이었는데 촬영하면서는 또 털털하고 되게 또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모습을 가진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혁관이 형도 그렇고 영진 씨도 그렇고 몇 회차 안 됐지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이렇게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아주 즐겁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에 대한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했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쪽 혁권이 형과 영진 씨, 저랑 영진 씨, 저랑 혁권이 형 이렇게 붙는 씬들이 좀 다 다른데 이렇게 둘이 붙는 씬일 때 그 둘이 너무 친하고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혼자 있고 둘이 붙는 씬에서는 되게 좀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호흡들과 서로 이렇게 호감도가 있는 작품들은 또 저도 이렇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감독님도 물론 그 안에서 되게 그걸 편안하게 잘 리드해 주셨고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시면 그러면 황선희 씨한테 저희가 한번 준비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아무래도 4편의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젊은 커플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남녀 등장인물로 등장을 하셨는데 촬영장에서 이경 씨와 케미가 어떠셨는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촬영 때보다도 오히려 더 영화가 재밌고 그래서
뭐 촬영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처음 만나서 하는데 갑자기 웃음이 터져서 한 10분 동안 카메라 감독님이 좀 웃다가 찍자고 그랬을 정도로 분위기도 좋았고요. 네, 잘 맞았어요. 네, 혹시 이경 씨도 혹시 뭐 네, 사실 이게 회차가 많은 영화는 아니었는데요. 저희 황설이 누나가 말한 것처럼 촬영도 재밌게 해서 워낙 내용도 재미있고 그래서 이제 배우끼리 너무 웃음이 터져서 휴식을 가질 정도로 한 씬도 있었고 그런데 영화를 봤는데 그것보다도 더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또 앞선 세 편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여서 네,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맨 우측에 계신 정화덕재 감독님부터 한번 기자분들과 영화 개봉을 기다리는 관객분들한테 인사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아까 뭐 제약이 많은 중에 만들어진 작품인 것도 잠깐 얘기가 나왔고 되게 재밌게 힘들었지만 재밌게 다 같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재밌게 만들었고 근데 뭐 재밌게 봐주십사 하고 뭐 강요하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오히려 그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가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옴니버스란 영화가 사실 주는 신선함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배우가 나오고 다양한 감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선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재밌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화는 관객에 의해서 완성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와주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감독님들과 많은 영화인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도 오늘 처음 이제 영화를 봤는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과 영화 보면 장르도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중간중간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뭔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느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배우가 자기 얼굴이 모니터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영화는 저의 어떠한 한 부분이고 또 다른 많은 배우분들과 다른 재미있는 소스와 이야기거리가 이 영화를 채워줘서 다양성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함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영화를 저는 봤거든요. 근데 크레딧 올라갈 때 조금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봤을 땐 크레딧이 한 30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희 영화는 한 2분 올라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가 조금 더 알차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특히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 힘들게 오셨지만 좋은 글들, 재밌다라는 한 말씀이라도 좀 더 써주신다면 저희 다 행복하게 또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재미있게 썼고 또 이 모든 분야에서 투자나 현장이나 이런 배우분들이나 이런 쪽에서 다 어떤 강박을 가지지 않고 만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강박도 없이 만들었던 게 되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고 아마 보시기에도 이게 뭐 옴니버스 영화다. 이게 뭐 흥행에 대한 강박 같은 것, 또 어쩌면 장르에 대한 강박 같은 게 별로 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찍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옴니버스 영화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과정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에너지가 보시는 분들한테도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많은 배우가 있고 많은 감독님들이 있고 더 펜션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고 더 많은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밝아지는 이야기로 가는데요. 아무튼 무거운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재밌게 봐달라고 하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먼저 정말 기자님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 작업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건 많은 좋으신 감독님들 그리고 함께 매 에피소드마다 같이 호흡은 맞추지 않았지만 같은 영화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게 그냥 존재만으로 의지했던 배우님들이 있어서 더 힘나게 작업했던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랜만에 정말 영화 작업 너무 재밌다, 행복하다, 힘들었지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예쁘게 잘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지금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영화는 뭐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한국 영화계가 더 발전한다는 건 더 다양한 이야기로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영화가 그런 일을 해보려고 애썼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조금 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그런 영화들 외에 또 다른 이야기, 조금 다른 성격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지금 4편이 한꺼번에 하나의 영화에 묶여 있으니까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